첫 번째 종목은 현기증이 느껴지시나 봐요. 저희 주식 현기증님께서 올려주신 CJ 대한통운 점검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시끄러운 종목이어가지고 매수가가 15만 원이신 걸 보니까 한 9월, 10월경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15% 비중입니다. 지난달까지 월봉 기준으로 해서 5개월 연속해서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추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모습, 현재가는 12만 7천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슈라던가 수급이라던가 그 어느 쪽에서도 지금 뭔가 살아남는 모멘텀이 특별히 보이진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포기가 하기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희망이 있는, 내년에는 희망이 있는 주식일까요, 전문가님? CJ 대한통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물류회사죠. 물류회사, 택배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물류부터 그 물류회사인데, 그래서 물류가 많이 증가될 때, 물류 증가, 물동량이 많아질 때 실적의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종목은 CL 사업부, 택배 사업, 글로벌 사업 부분 이렇게 있죠. 건설 사업도 있고,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출액의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가 글로벌 사업, 택배 사업, CL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익을 이렇게 보면 2000 보시면 정가율은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부터 21, 22년도 보면 전년 동기 정가율입니다. 매출액은 3.5%, 4%, 내년에도 4%. 자, 매출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죠. 여기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그 매출이 증가가 가장 크게 많이 는 데가 현재 보이는 18년도 29%죠. 그 전부터 늘었어요. 2017년도, 16년도.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이 줄어서 정체되고 있구나. 그럼 이 회사는 작년에 코로나 전국에서 택배, 개인의 택배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 대한통운의 어떤 글로벌 사업에 대한 물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정체되든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개인은 국내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상세는 했지만 이익이 증가되지 않았어요. 크게 매출액이. 그래서 정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도 보면 계속 정체됐죠.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올해도 좀 는다고 보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 는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왜 늘 거라 보면,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나면 이 회사의 수혜가 되니까, 그래서 이익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 대신에 국내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 그전에는 성장인데 그 이후 성장 못해. 이렇게 재무제표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보니까, 그래서 주식이 과거 2016년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10년부터. 물류의 본격 성장이 강하게 이루어진 이 회사도 맞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5만 원짜리가 5배, 이렇게 3배, 5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되잖아요, 주가가. 잠깐 여기 올라갔다 금방 내려오죠. 1, 20%.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회사는 수혜를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서 만약에 저가에 사면 한 13만 대 이렇게 내외 사면 그냥 한 20% 올라가면 팔면 돼요. 20% 되게 큰 것 같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통운 20%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 바닥에 사놓고 20% 가는데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11만 사면 13만 20% 안에 20만 원에서. 굳이 그래서 다른 물류 회사를 사는 게 택배가 훨씬 더 나은 거지, 그보다는.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은 이제 저가 구정, 올해도 내년에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저가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한 12만 원 내외에서 사서 한 15만 이상 16만 원 파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매수할 때가 매수할 때죠. 매수해 놓고 한 20% 본다면 목표가 15만 한 5천 정도 되겠네요. 길게 보더라도 주봉을 보면 목표가 14만 5천인데요. 그걸 좀 더 보시면, 그럼 일봉 차트로 보시면 최근에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거는 거래가 실리고 났으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니까 파업하고 단기적인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잖아요, 그죠? 거래 많이 실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올라가면 이것은 고점을 뚫어요. 그래서 전고점이 한 14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할 걸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15만 원 사셨잖아요. 그 15만 원 샀으니까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 때 산 거예요. 보시면
18만 원에서 한 20%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 늘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잠깐 반등할 때 내가 먹고 나오겠다, 치고 빠지겠다. 이것은 초보자의 주로 초보자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멘트인데요. 그거 안 됩니다. 구조적 회사를 보지 않으니까. 보세요.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본인 산단가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14만 8천 원. 그러면 만약에 15%밖에 비중 안 되니까 추가 하락했을 때 12만 원 붕괴했다면 오히려 손절이 아니라 15%더 사서 단가를 한 13만 5천 원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때는 본전을 하고 조금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앞으로는 이 종목은 구조적으로 물론 괜찮은 회사지만 다른 택배보다는 구조적 성장이 좀 쉽지 않고 그래도 내년에는 글로벌 물류가 좀 나아지면 좀 더 나아진다 이렇게 보고 현재는 보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려온 주식은 구조적 성장 못하는 내려온 주식은 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테리케님께서 대한통운이 관심 종목이라고 하시는데, 점점점 하시면서, 네, 말을 아끼셨습니다. 일단 저희 최병우님의 견해에서, 전문가님의 견해에서 종목 진단 들어봤고요.